오토캐드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인벤터가 이런 단순한 2D 작업이 정말 불편해요. 인벤터 이제 뷰 선택해서 스티커 들어가서 형상 변형해서 메뉴 분리를 다 변경해야 하고 키즈를 기입해야 하고 컴퓨터 선택해서 늘려줘야 하고 후리 조건도 줘야 하고 뭔 조직자가 그리는데 이렇게 답답해서야. 이러니 제가 어떻게든 2D 작업을 하다가 이제 인벤터로 2D 작업을 하니 안 걸리겠다고. 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오늘은 인벤터에서 2D 배치와 2D 답안 조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인벤터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이제 인벤터로만 준비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부품 모델링, 3D 답안 도면 작업, 2D 배치까지는 인벤터에서 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어떻게든 인벤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배치한 2D 도면을 CAD로 가져가서 CAD에서 치수, 거칠기, 기하공차, 기하맞춤 공차를 작업해서 2D 답안 도면을 완성하는 거고요. 인벤터로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2D 배치 후 치수, 거칠기, 기하공차, 기하맞춤 공차를 인벤터에서 작업해 2D 답안 도면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부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중앙 코스 안내 영상을 보시고 자신에 맞는 강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노베이스에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인벤터를 한 방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실무 가시면 2D 작업을 이제 인벤터를 할 일은 거의 없고 국내에서 인벤터를 사용하는 회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만 생각하면 상관없지만 나중에 이제 기계 설계나 기구 설계, 건축 설비, 시설 관리 쪽으로 취업하실 분들은 3D 프로그램보다 오토캐드 사용이 더 많기 때문에 오토캐드를 2D 작업하시는 전 추천드립니다. 설계는 설비 관리 쪽으로 취업을 했는데 3D 프로그램 잘하는데 어떻게 2D를 못한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애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데 한국어를 못해요. 이 말과 똑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실기 때 오토캐드로만 2D, 3D 다 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시험장에 갔는데 인벤터 버전이 2007 버전. 오토캐드로만 하는 건 솔직히 오토캐드 3D를 진짜 잘하지 않는 이상 힘들고요. 차라리 인벤터로만 하는 게 낫습니다. 인벤터로만 시험 준비를 원하시는 학생분들도 많기 때문에 해당 강좌에서 인벤터로 2D 답안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벤터 2D 배치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자, 우선 저희가 인벤터에서 만든 도면 템플릿을 열어주신 다음 여기에 2D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인벤터 도면 템플릿 만드는 방법은 해당 강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번 본체부터 배치한 다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리본 메뉴에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를 클릭하시던가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기준표라고 있죠.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파일 모양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본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불러옵니다. 부품을 불러오시면 여기 보시면 뷰 큐브로 이제 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좌우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위쪽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상하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단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도 회전도 가능하고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기준표 형상이 제일 뚜렷한 뷰를 이제 메인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측면도보다는 당연히 정면도를 이제 메인으로 잡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이제 화면 표시 옵션에서 3D 비트는 체크해주시고요. 접하는 모서리는 체크를 해지해줍니다. 3D 배치할 때는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하는데 2D 배치할 때는 접하는 모서리가 체크되어 있으면 이제 필요한 선들도 다 표시가 돼서 체크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타일에서 음영 처리는 체크를 해지하시고요. 은선 제거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축적은 3D 배치는 논 스케일의 변경에도 상관이 없지만 2D 배치는 축적이 1대1이기 때문에 무조건 1대1로 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를 움직여보시면 이렇게 선이 보이시죠? 원하는 위치에 찍으시면 이렇게 해당 뷰가 배치가 됩니다. 우측에 찍으면 우측면도겠죠? 좌측에 찍으면 좌측면도, 상단에 찍으면 평면도, 하단에 찍으면 밑면도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다 배치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필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X를 누르시면 이제 배치한 뷰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평면도와 우측면도를 배치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구속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메인 뷰를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따라 움직입니다. 기준뷰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해보면 이렇게 평면도가 따라오죠. 상하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이제 우측면도가 따라옵니다. 즉 쉽게 말해서 기준뷰에서 투영한 뷰들은 이제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이동할 때는 드래그로 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브레이크아웃을 사용해서 부분 화면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면도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단축키 S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리본 메뉴에 보시면 보관 스플라인이라고 있죠. 저 아이콘을 클릭하시던가 재단축키 설정하신 분은 이제 Q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플라인이 그려지죠. 부분 화면들 할 때는 직선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스플라인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스플라인으로 아래쪽에 대충 이런 식으로 한 개 스케치 해줍니다. 스케치한 다음에 선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여기 보시면 점이 있죠. 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동해보면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적절한 모양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시다가 위쪽 리본 메뉴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해도 됩니다. 이쪽 리본 메뉴에 보시면 뷰 배치 브레이크아웃이라고 있죠. 클릭을 하시던가 재단축키를 설정하신 분들은 단축키 C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브레이크아웃 뷰를 클릭해줍니다. 프로파일은 제가 스케치한 스플라인 선을 선택해주시고요. 깊이를 클릭하신 다음에 시작점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단면할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면대에 마우스를 가져가고 보시면 이렇게 딱 중앙에 점이 걸리죠. 그러면 저희가 정확히 중심이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선택한 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절반이 단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중심점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번씩 선생님 저는 브레이크아웃이 안 돼요. 이런 학생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브레이크아웃을 실행한 다음에 뷰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닫힌 프로파일이 있는 스케치가 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고창이 뜨죠. 그럼 이제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그냥 취소가 돼버립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스플라인 스케치할 때 이 둘을 선택하라고 스케치를 해서 그런 겁니다. 현재 모형창에 보시면 시트 밑에 스케치가 있죠. 이건 이제 시트에 스케치를 한 거지 저기에 여러분이 스케치를 한 게 아닙니다. 뷰를 선택하시고 스케치를 누른 다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스케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모형 트리에 보시면 여러분이 선택한 뷰 밑에 이런 식으로 스케치가 들어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브레이크아웃 실행하신 다면 여러분들이 이 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뷰를 선택 안 하고 스케치를 누른 다음에 아무 때나 찍어버렸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트에 스케치를 한 거지 저 뷰에 스케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아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아웃을 한 다음 이 단면선의 모양이 마음에 안 드실 때는 모형 트리에 보시면 브레이크아웃이 생겼죠. 플러스 버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스케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 편집을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왼쪽 부분에 택구멍 가공한 것을 부분 단면 처리할 겁니다. 대충 단면한 다음 스케치를 수정도 되지만 스케치할 때부터 택구멍 위치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뷰 편집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스타일을 은선으로 변경해주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은선의 택구멍 위치가 보이죠. 뷰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해줍니다. 스플라인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케치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적절한 크기의 스케치를 수정해줍니다.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실행해줍니다. 자, 그럼 단면한 시작점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기 중심을 선택하고 확인을 했다. 그럼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단면한 택구멍의 위치는 여기 보이시는 택구멍입니다. 이쪽 택구멍의 중심을 찍고 확인을 눌러봤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왼쪽에는 택구멍 중심을 기준으로 찍으셔야지 이렇게 단면 처리가 됩니다. 3D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브레이크아웃 기준점 여기 중심을 찍었죠. 그러면 단면이 저기 중심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단면이 됩니다. 그래서 우측 윈도우에 보시면 이렇게 단면 뷰가 보이겠죠. 그러면 현재 이렇게 단면된 상태인데 저 택구멍을 단면하려면 어디를 기준으로 찍어야 할까요? 당연히 저 택구멍의 중심점을 찍어야겠죠. 그래야지 저 택구멍이 이렇게 단면이 되겠죠. 이제 브레이크아웃 한 기준점 어떤 식으로 잡는지 다들 이해하셨죠? 은선이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뷰 편집 눌러줍니다. 스타일 다시 은선 제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부분 단면에서 클릭해보시면 이제 스타일이 이제 외형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형선은 선 가중치가 0.5예요. 부분 단면에서는 선 가중치를 0.2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면층을 이제 상세 경계로 변경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선이 얇아진 걸 볼 수가 있죠. 아래쪽 이제 부분 단면에서는 드래그를 선택해주시고요. 이 선은 선택되면 안되기 때문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빼집니다. 그 다음 도면층을 상세 경계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면층은 저희가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꾹 누르신 다음에 바깥으로 떼내시면 돼요. 그 다음 적절한 위치에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선은 이제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을 여러분들이 꺼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꺼주세요. 그 다음 우측 문을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줍니다. 스플라인으로 대충 여러분들 스케치 해주시고요. 스케치 마무리하신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실행합니다. 여기 위쪽 택구멍 단면하기 때문에 이 택구멍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단면 되겠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단면선을 선택하신 다음 도면층을 상세 경계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단면한 부분을 보시면 선이 두 개로 보이죠. 이건 이 택구멍 단면한 중심폭이 원래 폭보다 작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저렇게 선 사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출력했을 때 선이 하나가 엄청 굵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다음에 가시성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치선이 조금 모자라긴 한데 이 정도는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세로 해치를 넣어도 되지만 이 정도는 그냥 스케치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할 때는 꼭 모형 트리에 해당 뷰에 스케치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뷰를 선택하라고 스케치를 하면 이동할 때 스케치 항상과 배치 뷰가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세요. 그 다음 확대한 다음에 여기 모자라는 쪽 여러분 스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충 이렇게 여러분 스케치 해주시면 돼요. 여기 한 개 스케치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쪽 한 개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단쪽까지 스케치가 되었죠. 그 다음 다시 뷰를 선택하시면 스케치 눌러줍니다. 스플라인으로 단면을 하나 스케치 해줍니다.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한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실행해줍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위쪽 구멍을 단면하기 때문에 위쪽 구멍의 중심을 클릭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 단면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도면층은 이제 상세 경계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 정도만 단면해도 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 구멍은 이제 단면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단면한 이유는 저기 모델링의 형상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중앙 쪽에 이제 모델링 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 부분에 이렇게 리브 처리한 모델링 되었으면 저 부분을 이제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저기까지 부분 단면들을 해야지 저 중앙 부분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겠죠.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뷰 편집에 들어갑니다. 스타일에서 은선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 희연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 이제 부분 단면도 처리해줍니다. 뷰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주시고요. 스플라인으로 대충 스케치 해줍니다. 적절한 크기를 수정해주시고 스케치 마무리해줍니다. 브레이크아웃 실행하신 다음에 시작점은 여기 보시면 중심점이 있죠? 중심점을 클릭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정확히 이렇게 절단이 됩니다. 단면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도면층 상세 경계로 변경해줍니다. 다시 뷰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뷰 편집 클릭해주시고요. 스타일 다시 은선 제거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 키용 국부토 상도를 배치해야 되는데 일반 축도가 달리 테이퍼 축이죠. 일반 축이었으면 배치한 다음에 Q형분을 이제 위쪽으로 한개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만 잘라내기 한 다음에 나머지 선들의 가시성을 꺼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제 국부토 상도가 배치가 되죠. 그런데 이런 테이퍼 축은 Q형 뷰를 하시면 안 되지 보조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리본 메뉴에 보시면 보조라고 있을 겁니다.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에 뷰를 선택해주시고요. 키워에 보시면 양쪽으로 이제 경사가 있는 선들이 있죠.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옆으로 쭉 당겨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뷰가 나오죠. 적절한 위치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모형 트리에 보시면 이제 보조 아이콘이 보이시죠? 보조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를 눌러줍니다. 대충 사각형하게 스케치 해주시고요. 스케치한 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이제 오리기라고 있을 겁니다. 단축키 C를 누르시든가 아니면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저 부분을 제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지워져 버려요. 그 다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스케치 선들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고 가시성을 꺼줍니다. 그 다음 여기 보이시는 주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면 바깥으로 빼시면 됩니다. 어차피 출력을 할 때는 설정한 도면 안쪽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주소나 문자들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다시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를 눌러줍니다. 항상
투영으로 위쪽 선, 아래쪽 선 투영시켜 주시고요. 보조선을 여러분들이 양쪽 다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조선은 선 가중치가 제일 얇은 0.25인데 어차피 스케치에서 그리는 선들은 도면층 기본값이 스케치 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케치 영상 선 가중치가 0.25라 따로 도면층은 변경 안 하셔도 됩니다. 스케치를 다 하신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해줍니다. 자, 그럼 아주 깔끔하게 이제 보조선이 그려졌죠. 자, 이번에는 중심선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메뉴에 주석대에 보시면 중심선 아이콘들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중심선을 넣는 방법은 총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중심선, 두 번째 방법인 중심선 이등분, 세 번째 방법인 중심 표식, 네 번째 방법인 중심 패턴, 다섯 번째 방법인 자동화된 중심선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재단 쪽에 설정하시는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표시 메뉴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걸 선택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중심 표식을 선택한 후나 이제 원의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클릭한 다음에 이제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중심선이 나오죠. 태코몽도 원이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중심선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 구멍에 만약 일일이 전부 다 찍어야겠죠? 이걸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자동화된 중심선입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뷰를 선택하시던가 아니면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자동화된 중심선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줍니다. 조용히 사용해보시면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머지는 전혀 사용을 안하고요. 구멍 피처, 그 다음에 이제 원통형 피처, 뷰의 객지, 축의 평행, 원형 패턴 피처 이 정도만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 사용해봤자 전혀 쓸모없는 중심선만 그려지고 그것도 다 지워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멍 피처만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멍에 한방 중심선이 그려졌죠. 이번째 같은 경우는 대칭이기 때문에 중앙에 중심선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미 들어간 중심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대충 잡고 늘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리면 이 중심선과 이 중심선이 그럼 따로따로겠죠. 이렇게는 상관없지만 저 중심선 한 개로 있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중심선을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이 중심선의 끝쪽을 클릭해주시고요. 반대쪽 중심선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작성을 누르셔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해보면 이렇게 중심선 한 개로 이어졌죠. 그 다음 나머지 양쪽을 여러분들이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중심선 이등분을 클릭해줍니다. 이 중심선 이등분 여러분 두 개의 선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하면 이 중앙에 따로 중심선이 그려지죠. 그 다음 대충 잡고 여러분들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중심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이 딱 맞으면 안 됩니다. 이 부품의 끝에서 2mm 정도 바깥으로 나오시면 돼요. 어떻게든 이제 렌스 기능으로 정확히 2mm씩 늘리는데 인벤트에서는 그냥 잡고 대충 2mm 정도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디테일한 면에서 인벤트가 어떻게든 보다 좀 떨어지는 편이죠. 우측면에도 마찬가지로 중심선 이동 클릭하신 다음에 양쪽 선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중심선을 뽑아줍니다. 그 다음 잡고 대충 여러분들이 늘려주시면 돼요. 여기 태코몽도 중심선 이동분으로 1, 2 클릭하신 다음에 이 중심선을 대충 잡고 늘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편 태코몽에도 중심선을 넣어야 되는데 당연한 뷰가 없어서 넣지를 못하죠. 그래서 스케치에서 그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스케치에서 양쪽 다 그려주시는 게 도면이 좀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뷰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주시고요. 택 구멍이랑 중심선 선택하신 다음에 형상 투영해줍니다. 커서를 중앙 부분에 가져가시면 가이드선이 나오죠. 이때 여러분들이 선하게 그려줍니다. 스케치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도면층에서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리본 메뉴에 보시면 패턴에 이제 미러가 있죠. 이걸 클릭하시던가 재단 쪽을 설정하신 분은 W를 누르시면 됩니다. 중심선 선택해주시고 이제 미러선 선택하신 다음에 중심선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적용을 눌러보시면 이제 반대편에 이렇게 중심선이 그려졌죠. 시수 단축키 D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 시수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면 예쁘게 중심선이 그려지실 겁니다. 정면도도 마찬가지로 중심선 이등분으로 중심선을 넣어줍니다. 이건 대충 잡고 양쪽으로 2mm씩 늘려주시고요. 단면한 구멍 말고도 중심선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스케치에서 그려줍니다. 뷰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줍니다. 그대로 선택하신 다음에 형상 투영 눌러주시고요. 구멍 중심에 사는 게 그려줍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도면층은 중심선을 변경해주시고요. 길이는 여러분들이 2mm 정도 나오게 대충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좀 이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치수를 이런 식으로 뽑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2mm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시고요. 미러 선택하신 다음에 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미러선 선택하신 다음에 중심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 눌러줍니다. 치수를 뽑아주신 다음에 이 거리 값은 이제 108입니다.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 태코몽에 사는 게 스케치 해주시고요. 도면층은 중심선으로 변경해줍니다. 미러 실행하신 다음에 선 선택해주시고 이제 미러선은 중심을 선택해주신 다음에 적용 종료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 거리 값은 이제 62mm입니다.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태코몽 가공이 되어 있죠. 이쪽에는 태코몽이 현재 여기 보이시는 단면 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선의 길이가 여기 단면된 뷰의 중심선의 길이와 비슷해야겠죠. 그럼 대충 여기 비슷한 길을 스케치를 한개 해줍니다. 도면층은 중심선을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미러 실행하신 다음에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 미러선은 중심선 클릭 그 다음에 적용 종료 눌러줍니다. 치수 넣어주시고 이 치수 값은 이제 25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키움 부분 중심선 스케치로 그려주셔야 해요. 키움 양쪽 선을 선택해주신 다음에 형상 투영해줍니다. 그 다음 선을 스케치 해보시면 이렇게 딱 직각으로 그려집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스케치 한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 거리 값은 키움의 반지름 값이 3.5가 되겠죠. 위에도 마찬가지로 치수 기입해줍니다. 선 선택하신 다음에 도면층 중심선으로 변경해줍니다. 근데 중심선이 이렇게 너무 짧은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이럴 때는 이 성기를 여러분 조금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늘려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모양이 나오죠. 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작업해줍니다. 작업을 다 했었으면 스케치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양쪽으로 중심선이 예쁘게
이름이 다 그려졌죠. 시험 국보도 상단에서 중심선을 넣어야겠죠. 중심 표식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 원, 아래쪽 원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중심선으로 이 중간 이어주시면 돼요. 1, 2 찍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작성 눌러줍니다. 그 다음 중심선들을 양쪽으로 2mm씩 여러분들이 대충 늘려주시면 됩니다. 인벤터는 이렇게 일일이 다 선택해서 늘려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하면 번째 2D 배치 작업은 끝났습니다. 오토캐드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인벤터가 이런 단순한 2D 작업이 정말 불편해요. 오토캐드에서 이렇게 이건 중심선을 그리면 됩니다. 네,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잘라주시고 랭스로 양쪽으로 2mm 두런층 변경 필요시 매직 프로그램에서 당기면 되고요. 그 다음 미드 한 다음에 양쪽으로 1, 2 복사 끝났죠. 여기 테크몽도 스냅으로 중심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 자르신 다음에 양쪽으로 랭스로 2mm 늘려주시고요. 레이어는 당겨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선을 카피한 다음에 중심 찍으시고 스냅으로 이제 1, 2 찍으면 복사가 되죠. 그 다음에 미러를 2개 잡고 엔터 이제 1, 2 하면 끝납니다. 키움도 옵셋으로 양쪽으로 이 선을 이렇게 띄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 랭스로 중심선 양쪽으로 2mm씩 늘리신 다음에 레이어는 그냥 복사하면 됩니다. 오토캐드에서는 단축키를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인벤터 이제 뷰 선택해서 스피커 들어가서 해설 표현해서 레이어 유닛 클릭해서 다 변경해야 하고 시습을 기입해야 하고 컴퓨터 선택해서 늘려줘야 하고 우리 조건도 줘야 하고 뭔 중심선을 그리는데 이렇게 답답해서야. 이러니 제가 어떻게든 2D 작업을 하다가 이제 인벤터로 2D 작업을 하니 안 걸리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단면이 안 된 중심선들을 좀 더 쉽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뷰 선택하신 다음 뷰 편집 눌러줍니다. 스타일을 은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단면 안 된 구멍선이 전부 다 은선으로 표시가 되죠. 그럼 저 은선에 중심선을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중심선 이동을 실행하신 다음에 선을 찍으시면 되는데 주의할 대점이 뭐냐면 테크몬 같은 경우에 스레드 선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은 제가 그럼 이제 안쪽 선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여러분들이 대충 늘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뷰 편집에서 은선 제거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스레드 선을 찍은 중심선은 파란색으로 변경이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동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안쪽을 찍은 이 중심선은 자꾸 이동을 해봤자 이동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택 구멍하는 스레드 선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중심선을 다 넣은 다음 뷰편집에서 은선 제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깔끔하게 중심선이 다 들어갔죠. 그럼 또 학생분들이 선생님 이게 훨씬 더 편한데요? 스케치에서 중심선을 그리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은선이 표시대로 넣기 있는 중심선들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중심선을 표시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과장님 여기 중심선 개 그래서 가져 했는데 어떻게 그냥 선한 개 그래서 레이어를 변경하면 그만이지만 인벤트 스케치에서 중심선 그리는 방법 몰라서 중심선 기는데 이것저것 다 클릭해보고 난리 부르스. 자, 이제 2D 배치한 도면에 치수, 거칠기, 기하공차, 기하맞춤 공차를 기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강좌에서는 인벤트에서 기입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여기에 왜 거칠기나 기하맞춤 공차, 기하공차가 들어가는지 이런 설명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도면해독 강좌에 상세히 알려드리기 때문에 도면해독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치수 같은 경우도 정규과도 도면해독 기초 강좌에서 올바른 치수 기입 방법 강좌 때 상세히 알려드렸고 도면해독 강좌에서 간단히 설명해드리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평면도부터 치수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리본 메뉴에 보시면 주소에 치수가 있습니다. 클릭한 다음 치수를 넣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인벤트 원래 치수 단축키인 D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심선에서 선들을 클릭하신 다음 치수를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치수를 뽑아야 되는데 여기는 반지름 값이 들어가서 치수가 정확히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충 찍으신 다음 치수를 뽑으시면 돼요. 그 다음 치수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으면 원래 치수 값이 나오고요. 위쪽에 보면 치수값 숨기기라 했죠. 체크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치수를 적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수정이 됩니다. 각도 치수는 선과 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각도가 나옵니다. 근데 선을 클릭하라고 중심도 같은 클릭했다. 그러면 이제 각도가 안 나오고 이렇게 길이가 나옵니다. 반지름 치수는 호나 원을 클릭하시면 바로 치수가 기입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뽑아주시고요. 자, 우선 평면도 치수를 다 뽑았는데 저희가 대충 뽑았기 때문에 치수 간격이 개판 국가시험에서는 치수 사이 간 간격거리는 8mm 해주시는 게 제일 보기 좋습니다. 오토캐드에서는 딤스페이스 기능을 사용해 치수 간격을 맞출 수가 있죠. 인벤터도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치수 정렬할 치수를 드래그로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치수 정렬이라고 있죠. 단축키는 A입니다. 2D 도면 작업할 때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A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치수가 정렬이 되죠. 그 다음 원하시는 위치에 콕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8mm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저거는 저희가 스타일 관리에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8mm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도 드래그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A 누르신 다음에 정렬해 주시고요. 아래쪽도 드래그를 잡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A 누르신 다음에 정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값앞에는 4- 붙여줘야겠죠. 더블 클릭해 줍니다. 룰렛 치수는 그대로 놔두시고 앞에다 4- 붙여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이쪽 라운드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2- 붙여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120원인 참조 치수가 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참조 치수 같은 경우는 가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로를 바로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인벤터 위쪽에 보시면 정밀도 및 공차라고 있죠. 클릭해 줍니다. 공차 방법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 참조가 있죠. 참조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해도 치수에 가로가 들어갑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정면도 치수를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통면 같은 거 여러분들 치수를 뽑으실 때 선과 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지름 표시가 나오고요. 점과 점을 선택하면 이렇게 지름 표시가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치수를 다시 뽑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수를 더블 클릭한 다음 치수 편집에서 여러분들 지름기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확인 누르시면 똑같이 들어가죠. 그런데 확대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죠. 아래쪽 지름기호가 조금 더 크죠. 조금 차이가 나도 채점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름기호만 제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각선 치수를 기입하실 때는 점과 점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선을 클릭하셔야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과 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쭉 뽑아줍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 점과 이 점을 찍으면 대각선은 안 나오고요. 점을 찍고 대각선을 선택하셔야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옵니다. 깊이값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을 찍고 그 다음에 점을 찍으셔야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오겠죠. 치수를 다 뽑은 다음 치수 정렬로 정리를 해줍니다. 들어가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A 누르신 다음에 정렬을 해주시고요. 치수가 여러 개일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 치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위에 쪽도 정리해 주시고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치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당기신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신 다음에 치수 정렬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 치수도 마찬가지로 치수선 안 끄기 선택하신 다음에 바깥으로 이제 끌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적절한 위치 이제 배치를 해줍니다. 키움 쪽도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이제 끌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치수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치수 편집에서 참조 치수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 구멍 치수에는 끼워 맞춘 공차가 들어가야겠죠. 더블 클릭해줍니다. 앞쪽에는 2- 한 다음에 지름 붙여주시고요. 뒤쪽에는 H7을 작성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택구멍이죠. 수정해줍니다. 택구멍은 총 4개. 앞에다가 M자를 붙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이 부분 탭 나서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수정해줍니다. 앞에다 M자를 붙여주시고 뒤쪽에는 이제 곱하기 1을 작성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이 치수에는 끼워 맞춘 공차가 들어가야겠죠. 지름기호 붙여주시고 뒤쪽에는 소문자 H6 작성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 키움 반지름값 클릭해줍니다. 치수값 숨기기 체크하신 다음에 이제 가로 하신 다음에 R 그 다음에 가로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 여기는 키움 끼워 맞춘 공차가 들어가겠죠. N구 작성하신 다음에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그 다음 확인 누르세요. 치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옆쪽으로 쭉 당기시면 됩니다. 마침표를 찍은 이유는 여기 거칠기를 기입할 거예요. 그 다음 여기랑 여기 중에 키움 호용차를 기입해야 됩니다. 정렬 도면 공차 클릭하시고요. 공차 방법에 보시면 편차라고 있죠.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상한값이랑 하한값을 여러분 따로따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상한값에 0.1 입력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차가 이렇게 0.10이라 나오죠. 공차가 소수점 첫째 자리일 때는 여기 정렬대에 보시면 1차 공차라고 있죠. 기본값이 둘째 자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1.1로 변경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주시고 텍스트로 넘어옵니다. 그쪽에 콤마를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치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으로 좀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이제 거칠기를 기입할 거예요. 아래쪽 치수는 치수선이 안 잘리게 바깥으로 좀 당겨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끼워 맞춘 공차가 들어가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뒤쪽에 H7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자, 이번에는 거칠기를 한번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칠기를 넣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이쪽 리본 메뉴 보시면 공면이라고 있죠. 공면을 클릭하시면 거칠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칠기를 넣을 때는 저희가 클릭을 할 수가 없이 단축키로 만들었죠. 대단축키 W를 누르시면 바로 거칠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데이텀이라고 있죠. 데이텀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데이텀이 들어갑니다. 제 단축키는 2입니다. 1을 누르시면 바로 데이텀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 사용하는 건 이쪽에 보시면 형성 공차입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1 찍고 2 찍으면 이렇게 기하 공차가 나오죠. 기하 공차 같은 게 원래 인벤트 단축키가 F입니다. F를 누르시면 바로 형성 공차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거칠기를 넣을 거다. 그럼 더블 누르신 다음에 이 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계속이라고 있죠.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원하시는 거칠기를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거칠기가 들어갑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거칠기를 좀 빠르게 넣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면 거칠기를 넣으니 선이나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죠. 그럼 이 계속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지 마시고 단축키 C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거칠기도 다 기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치수에 바로 거칠기를 기입하실 때는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치수선을 찍고 마우스 오른쪽 계속 누른 다음에 거칠기를 넣었죠.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 들어가죠. 대각이인데 좀 비스듬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거칠기를 어떻게 기입하시냐면 거칠기를 넣으실 때 이 선을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요 중심선 있죠. 여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거칠기를 여러분들이 넣어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 거칠기 아래점을 잡고 이렇게 여러분이 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칠기를 넣으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뷰가 이동한다. 그래도 이렇게 거칠기가 따라와요. 얘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 거칠기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제대로 거칠기가 들어간 것 같죠? 이대로 출력해도 시험에서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분 내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거칠기는 그대로 배치뷰만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그럼 이번에 제가 여기에다 거칠기를 기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까랑 비슷해 보이지만 뷰를 잡고 제가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같이 거칠기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치수 옆에 거칠기를 넣으실 때는 꼭 치수 중심선에 거칠기를 넣으시고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거칠기를 넣으실 때 이 중심선에 여러분이 거칠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칠기를 잡고 이동하시면 아주 예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데이텀 단축키 1을 눌러줍니다. 이메일 선택하신 다음에 쭉 뽑으신 다음에 클릭해줍니다. 데이텀 기호를 A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니은자로 돼버리죠. 이건 데이텀을 잡고 아래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이 점 선택하신 다음에 길이를 조절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기아 공차를 한번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공차는 이제 끼워 맞춘 공차가 있는 곳이나 이제 표면 근처가 X 이상인 곳에 설계자가 판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아 공차 단축키 F를 눌러줍니다. 그럼 기아 공차가 들어가는 곳에 클릭하신 다음에 옆으로 쭉 뽑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냅이 걸린다던가 정확하게 수직 수평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있으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수평이 이루어지죠. 이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계속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형상 공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호를 클릭해보시면 여러가지 형상 공차들이 있죠. 여기서 원하시는 형상 공차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공차 칸에는 이제 IT 공차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지름기호가 안 붙을 때는 지름기호를 지우시면 되고요. 지름기호 필요하시면 밑에 보시면 지름 표시가 있죠.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칸에는 저 형상 공차의 기준이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다 기입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형상 공차가 아주 예쁘게 들어갔죠. 기입하신 다음에 위치를 수정하실 때 여러분 자꾸 대충 이런 식으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형상 공차를 직각으로 뽑으실 때는 여러분 첫 점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쭉 뽑아줍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 두 번째 점 클릭해주시고요. 그 다음 점도 클릭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점 클릭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제 컨트롤 누른 상태 세 번째 점 클릭했다. 이렇게 시수 공차 기입하면 뭐가 안 좋냐면 형상 공차를 이동해보면 이렇게 관절한 게 더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할 때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 공차를 기입하실 때는 이제 1 찍고 2 찍으시고요. 세 번째 점 찍지 말고 바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계속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형상 공차를 다 기입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수정을 해보면 이렇게 관절이 한 개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합니다. 이렇게 관절이 없는 건 이제 위쪽으로 이동해보시면 같이 올라오죠. 근데 이렇게 세 점을 찍은 걸 위쪽으로 옮겨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아 공차를 기입하실 때는 이제 두 점만 찍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기아 공차들도 다 기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아래쪽 부분에 이제 나사의 틈 상세도를 뽑아서 치수를 기입해 줄 겁니다. 상세도를 안 쓴다고 하면 감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작은 치수는 치수를 넣기가 힘들고 상세도를 사용하면 도면이 좀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상세도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웬만하면 상세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리뷰메뉴 뷰 배치 탭에 보시면 상세라고 했죠. 클릭하신 다음에 뷰 클릭해 줍니다. 돌다리 쉐이퍼는 원형 선택해 주시고요. 절단부 쉐이퍼는 절단 모서리를 부드럽게 설정 선택합니다. 옆에 보시면 전체 상계 경계 화면 표시라고 했죠.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 상세도를 뽑고서 영역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영역을 설정하신 다음 이동해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딸려 나오실 거예요. 원하는 곳에 콕 찍으시면 됩니다. 상세도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이제 이동으로 여러분 수정도 가능하시고요. 상세도 기호의 위치도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상세뷰 기호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면 A를 사용했으면 B, 데이터면 C까지 사용했으면 상세뷰는 D,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가 안 겹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소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수정이 가능합니다. 앞쪽에 상세도 적어주시고요. 엔터한 다음 축적은 아래쪽으로 오게 합니다. 그 다음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변경이 됩니다. 이 선이랑 이 선 찍으신 다음에 각도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 반지름값 뽑아줍니다. 반지름급이 작아서 잘 클릭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좀 확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뽑으시면 됩니다. 여기 찍으시면 이제 이렇게 반지름 값이 나오죠. 그 다음 이 치수 여기 라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대충 뽑아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치수 입력해줍니다. 치수값 숨기기 체크해주시고요. 1.6 지름 10.4 허용찬 H14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 치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을 좀 당겨주시면 돼요. 이 치수들은 이제 나사의 틈새 규격 치수들인데 왜 저렇게 기입하는지는 도면 해독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벤트는 상세도 치수를 기입할 때 원래 치수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좀 편리합니다. 어떻게든 상세도를 스케일을 2배를 키우면 치수도 2배로 나와서 다 변경을 해야 되는데 상세도는 확실히 인벤트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면들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면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대로 따라하시면 충분히 완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본체 2D 담화 도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본체만 완성하면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치수, 거칠기, 기아공차 기입 방법 다 알려드렸으니 나머지 부품들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서포터 2D 도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기준부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2번 서포터를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2번 서포터는 제가 조합 단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 뷰를 메인 뷰로 잡아줍니다. 위쪽으로 2번 메뉴에 보시면 단면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던가요. 표시 메뉴 설정하신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단면들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뷰를 선택하신 다음 단면을 경로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중앙 부분에 스냅이 걸립니다. 이때 딱 찍어주시고 경로를 그려줍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스냅이 걸리실 때 딱 찍어주신 다음에 경로를 뽑아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계속 누르신 다음에 위쪽으로 단면도를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면 됩니다. 따로 설정하실 거는 뷰식 볼자리 A로 변경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단면선이 너무 굵죠.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다음에 도면층을 중심선으로 변경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얇아집니다. 그 다음 선들은 적절한 위치로 수정을 해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중심 표시 클릭해주고 중심 표식들 넣어줍니다. 여기랑 여기 들어있죠. 여기 중심 표시 클릭하신 다음에 이 중심선을 쭉 늘려주시면 돼요. 어떻게든 하시는 학생분들은 선생님, 그럼 선이 겹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건데 인벤트랑 선이 겹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치수 단축키 D를 눌러주신 다음에 치수들을 뽑아줍니다.
여기는 반지름 값 따윈 치수가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치수 값은 이제 15였죠.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반지름 치수 넣어주시고 여기 두 개니까 클릭하신 다음에 변경하셔야겠죠. 앞에 2다시 붙여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쪽 배치 뷰에 보시면 이 선이 생겼죠. 이 선이 왜 생겼냐면 저희가 이렇게 조합 단면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단면된 선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을 숨겨주시고요. 이쪽 외형선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하신 다음에 가시성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 주는 더블 클릭해줍니다. 뒤쪽에 축적은 지워버리시고요. 앞쪽에 단면 작성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으로 여러분 옆으로 좀 치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 중심선 이등분으로 중심선 넣어줍니다. 여기 1, 2 찍어주시고 여기 1, 2 찍어줍니다. 그 다음 적절하게 중심선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치수 단축키 T를 눌러주신 다음에 치수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앞에 배우신 대로 하시면 치수들을 쉽게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쪽에 카운트보 구멍 있죠?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 주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뽑으시면 안 됩니다. 우선 투영 눌러주신 다음에 위쪽으로 뷰를 한 개 더 뽑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멍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도 구멍 치수는 지름으로 기입을 해주셔야 하는데 치수를 기입하실 때 한쪽 치수 보조선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이제 그냥 지우면 되지만 인벤트는 그걸 또 쉽게 넣는 방법이 있죠. 우선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서 치수를 뽑아줍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치수 유형이라고 있죠? 여기서 선형 지름을 선택하시면 이제 이렇게 치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원하시는 위치에 콕 찍어주시면 돼요. 투영부를 배치한 이 뷰는 제가 저기 구멍 부분만 상세 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저 부분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뷰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줍니다. 그 다음 스플라인을 여러분 대충 이 부분만 스케치 해주시면 돼요. 스케치를 다 하신 다음 스케치 마무리 눌러줍니다. 스케치한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주시고 오르게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예쁘게 만들어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뷰를 선택한 다음에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직으로만 이동이 됩니다. 내가 이제 원하는 위치로는 이동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정렬 눌러보시면 끊기가 있습니다.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서 이제 화살표가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 자꾸 이동해보면 이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실 겁니다. 화살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도면층을 중심선으로 변경해줍니다.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얇아지죠.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중심선 위로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문제도 선택하신 다음에 화살표 위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중심표식으로 원에 중심선 넣어줍니다. 그 다음 여기 수를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적절한 위치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표면 거칠기에 기압공차를 기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넣기 어려운 곳은 없는데 치수에 거칠기를 넣으실 때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거칠기 단축키 W 눌러주신 다음에 거칠기를 기입하실 때 치수에 넣으실 때는 치수 중앙에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계속 눌러주신 다음에 거칠기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여기 거칠기는 W가 되겠죠. 기입하신 다음에 자꾸 여러분들 이동해주시면 쭉 딸려 나옵니다. 문자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뒤에 콤마를 붙여주셔야겠죠. 자, 그럼 아주 예쁘게 기입이 되었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치수 중간선을 찍으신 다음에 기입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거칠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옆으로 쭉 당기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거칠기와 기압공차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서포트 2D 배치도 끝났습니다. 유의점은 이제 데이터물 C를 사용해서 상세뷰 기원의 D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단면부 주사는 데이터과 상세뷰는 별개로 A-A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뒤에 단면한 뷰가 있으면 B-B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링크를 2D 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뷰에서 3번 링크를 불러옵니다. 형상이 제일 뚜렷한 뷰를 메인 뷰로 잡는 좋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뷰보다는 이 뷰가 좀 더 낫겠죠. 그 다음 위쪽에 뷰 배치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중심 표식으로 중심선을 넣어줍니다. 근데 유의할 점이 뭐냐면 현재 여기 보시면 원이 1개, 2개 있죠. 왼쪽도 마찬가지로 원이 1개, 2개 있습니다. 근데 작은 원을 찍으면 중심선이 요만큼만 그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중심에 원이 2개면 큰 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원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중심선으로 이 중심선과 이 중심선 찍어줍니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 번 더 찍어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작성 눌러줍니다. 그러면 중심선들이 한 개로 전부 다 이어집니다. 치수 단축키 D를 눌러주신 다음에 치수들을 입력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반지름 5짜리 치수가 있죠. 저기는 동그란 공같이 생긴 구 형태입니다. 구의 치수를 넣으실 때 치수 앞에 SR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치수 편집에서 앞쪽에 S를 작성해줍니다. 끝쪽에는 콤마를 기입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여기 거칠기를 기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입하냐면 이 치수의 중앙을 찍으신 다음에 거칠기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칠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쭉 뽑아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자, 그 다음 이 메인 뷰는 제가 부분 단면도 처리를 해줄 겁니다.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줍니다. 스플라인 여러분들 이쪽에 대충 한 개 그려주시면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하신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실행합니다. 시작점 상단부의 중앙을
찍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단면 랜서를 선택하신 다음에 도면층 상세 경계를 변경해줍니다. 다시 뷰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줍니다. 스플라이너로 단면할 곳을 여러분이 대충 스케치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면할 뷰가 보일 정도로 스케치를 수정해주신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해줍니다. 브레이커 실행하신 다음에 시작점 동일하게 위쪽 중간점을 찍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단면 샌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도면층 상세 경계를 변경해줍니다. 중심 표시로 끝쪽에 중심선 그려주시고요. 끝쪽에 점을 잡으신 다음에 쭉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심선 2등분으로 여기 1, 2 찍어주시고요. 끝쪽에 1, 2 찍어줍니다. 이 아래쪽에 뭐 따로 넣으실 필요 없고 위쪽에 선을 잡고 쭉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치수랑 거치 이렇게 기계공차들을 기입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링크 2D 배치도 끝났습니다. 특별히 치수 기입이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쉽게 완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커버 2D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뷰에서 4번 커버를 불러옵니다. 위쪽으로 뷰 한 개 배치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중심 표시가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 위쪽에 이제 큰 필렛 값 때문에 찍으시면 여기까지만 중심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냥 안쪽만 찍으시면 돼요. 1, 2, 3, 4 찍어줍니다. 중심선 2등분으로 여기 1, 2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1, 2 찍어줍니다. 그 다음 양쪽으로 조금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치수 기입해줍니다. 치수는 이렇게만 기입해주시면 돼요. 아주 쉽죠? 여기 이제 카운트보 자립하게 된 구멍을 부분 단면 처리를 해줄 겁니다. 뷰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줍니다. 스플라인으로 대충 여러분의 스케치 해주시고요.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실행해줍니다. 시작점은 이제 아래쪽 구멍에 중심을 찍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브레이크아웃이 됩니다. 단면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상세 경계를 변경해주시고요. 구멍 쪽에 치수들을 기입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4번 커버 2D 배치도 끝이 났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특별히 치수를 기입할 것도 없죠? 완성한 도면들을 A2 용지 크기 도면 틀에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배치를 하실 때 동일한 부품의 사이 거리는 가까워도 되지만 다른 부품이랑은 어느 정도 구분의 간격을 좀 더 띄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메인 거칠기 주소를 넣어줘야겠죠. 스케치 기호에 보시면 저희가 도면 템플릿 만들 때 만든 거칠기가 있을 겁니다. 배치한 부품들이 전부 다 주문 제품들이고 거칠기를 W, X, Y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로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신 다음 부품 위에 콕 찍어주시는 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도 콕 찍어주실 부품 번호가 2번이었죠. 2번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링크는 3번이었죠. 번호 3번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커버는 4번이었죠.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메인 거칠기도 이런 식으로 좀 삐뚤삐뚤한 것보단 이렇게 어느 정도 수평에 맞게 배치해주시는 것이 도면 좀 더 깔끔하게 보이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완성된 2D 답안 도면을 우선 인벤트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 잘 누르신 다음 문제 도면 폴더 이름은 2D 답안 도면으로 한 뒤 저장해줍니다. 저장은 시험 중간중간 꼭 한 번씩 해주세요. 이제 완성한 2D 답안 도면을 PDF 만들어서 출력을 할 겁니다. PDF 파일로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파일에서 내보내기 클릭하시면 PDF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클릭해줍니다. 윈도우창 아래쪽에 옵션을 클릭해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설정할 것은 없고 벡터의 상도만 300에서 400 정도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설정해보시면 모든 색상은 검은색으로 있죠. 이건 어차피 선들은 전부 다 검은색이기 때문에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아래쪽 선 가존치 색을 체크하시면 삼가존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체크하면 바로 실격. 파일 이름은 2D 답안 도면을 한 뒤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PDF 파일이 저장이 되었죠. 제가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트에서 PDF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면 레이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를 클릭하면 해당 레이어가 꺼지고요. 다시 클릭하면 레이어가 켜집니다. 다른 레이어들도 클릭해보면 껐다 켰다 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출력된 걸 확인해보면 이제 외형선과 지유선도 선가존치가 잘 표현이 되었고 도면 틀 역시 선가존치가 잘 표현이 되었죠. 이제 완성한 2D 답안 도면과 3D 답안 도면을 지급해준 USB에 저장해서 감독 관찰해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출력 방법은 아주 쉽기 때문에 PDF 출력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인벤트에서 2D 배치와 2D 답안 도면을 완성해봤습니다. 유튜브에 오시면 어떻게 해둬야 인벤트로 작업하는 동력 전달 장치 강좌와 인벤트로 한방에 끝내는 요동장치 강좌가 있으니 한번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동장치는 모델링이 어려운 편이지 2D 배치나 도면 해독이 어려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주상 능력만 어느 정도 되시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